땡땡땡도 못한 일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렇게 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프를 하나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이제는 하고 그냥 바로 답변이 오시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습니다. 2017년 3월에 단체 발급을 중단한 이후로 말입니다. 2023년 8월 11일부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6년 5개월 만에 중국의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6년 5개월이면 2017년 3월이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드 보복할 때, 사드 보복이 한창 심했을 때예요.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이게 중국인 단체 관광은 완전히 막혔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땡땡땡이 문재인입니다. 땡땡땡 문재인 정부도 못한 일을 사실 윤석열 정부가 했다? 뭐 윤석열 정부가 했다 이러기는 좀 너무 과장된 해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급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급하긴 급한가 보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외교 정책이 전랑 외교입니다. 전랑 외교. 쉽게 말하면 늑대가 습격하듯이 협박을 가하면서 하는 외교가 중국의 외교예요. 요즘 윤석열 정부를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눈에 까실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게 자유주의인형의 연대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더 강화되고 그렇다고 뭐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 진척시키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 경제보복을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지금까지 그 상태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보복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왜 급한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대중투자를 보면 2022년에 75.7%나 줄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289억 2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 70억 2천만 달러예요. 미국만 이렇게 줄였을까요? 미국과 생각을 같이 하는 자유진영의 연대들 다 줄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 줄였을 거예요. 유럽의 제국들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였었고 미국도 엄청나게 줄였고요.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대한민국도 보세요. 대한민국도 지금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89.2%가 줄었어요. 그나마 2021년에는 61억 3천만 달러, 2022년 작년에는 65억 9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올해 들어서서는요. 6억 7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1분기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89.2%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 중국이 안 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급하지. 지금 급해도 말입니다. 중국은 난리 났어요.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묻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마 말입니다. 6년 5개월 만에 사드 보복이 해제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고요? 자, 당장 이것을 한번 보세요. 2014년에 중국인 관광객은요.
1년에 806만 7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2016년 사드 보복이 떨어지자마자 반토막으로 떨어졌어요. 416만 9천 명이요. 그리고 2017년에도 478만 9천 명까지 떨어졌거든요. 2018년에 다시 602만까지 올라갔던 것이 2019년에 여러분 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69만까지 떨어졌어요. 69만. 예, 10배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17만까지 떨어졌고요. 2021년에는요. 지금 보면 23만까지 떨어졌습니다. 23만까지.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2023년입니다. 2023년입니다. 2023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요. 야,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말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현재 1분기까지 말입니다. 현재 1분기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1분기에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지금 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200만 명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늦게 시작이 됐지만 200만 명은 아니더라도 150만 명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 당장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의 관광객이 대한민국 GDP,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율이 진짜 많거든요. 100만 명의 중국인이 오면요. 국내 GDP는 0.08%포인트가 올라갑니다. 200만 명의 중국인이 입국을 하면요. 0.16%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경제에는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오기 시작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중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돈 잘 씁니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보면요. 관광객 1인당 지출 규모가 중국이 1689달러로 가장 많습니다. 미국은 1106.4달러고요. 일본은 674.8달러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지금 몇 배가 되는 거죠. 적어도 2.5배가 되잖아요. 그러니 중국인들이 오면 오는 만큼 우리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게다가 내수가 우리는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하는데 말입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을 하면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주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에도 0점대의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게 언제 허용하겠다가 아니라 당장 허용하겠다에 당장 허용하겠다. 당장 내일부터 허용하겠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중국 당국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도 급하긴 급하고요. 그 바람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중국의 속내는 한국 기업들 그만 철수해라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중국에다 투자 좀 해라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중국이 저렇게 풀어주면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가 그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그래프가 아까 틀렸던 것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래프가 실제로 말입니다. 2023년 1분기에 14만 4천이거든요. 200만 명만 와라 이거죠. 200만 명만 와라. 2020년 작년만 하더라도 23만 명이었고 2021년에 17만 명이었거든요. 2020년에 69만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드 보복 때문에 무너졌던 거 또 이 통제 방역 때문에 무너졌던 거 이제 회복이 돼 간다.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숙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초격차 기술만이 살아나는 방법이다. 그 말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강해지면 결국 그 말 속에는 우리가 강해지면 중국도 동등하게 대우할 거다. 전랑 외교라고 해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 보복을 해제했을까요? 그 정도로 중국이 어렵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